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비트코인이 조정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올라온 만큼 조정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러 분석가들도 현재의 많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이다와 솔라나 같은 경우는 한 달 새 약 150에서 20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었기에 더욱이 조정이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국이 압력이 가해지는 가운데 몇 가지 중국 코인에 대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 전에 코인텔레그래프트에서 전달된 내용 중 블록체인 인프라 관련 괜찮은 내용이 확인이 되어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의 블록체인 산업은 암호화폐와 NFT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와 NFT는 큰 수익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듯 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같은 마음이고 처음 코인에 입문했을 때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다시금 블록체인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현재의 블록체인 산업은 경제와 정치권에서 뜨거운 화제거리이며 그 영향력이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 산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유는 법과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에 이러한 시점을 이용해 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어 한탕을 노리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제와 법이 명확해질수록 경제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내용이며 미국의 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블록체인 산업이 성장해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현재 블록체인 인프라 확장에 가장 선두에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단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적용만큼은 가장 적극적인 나라인데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코인이 1순위가 아닌 기술을 1순위로 개발하는 블록체인이 중국이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한 국가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미래의 친환경 도시를 개발하려고 계획 중이며 중국은 2008년부터 유엔과 2050년까지 녹색 경제를 위해 연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2014년부터 예산 300조를 투자해 친환경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에도 현재 중국의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의 1위이며 많은 국가들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중국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문제이기에 8월부터 중국의 기업 압박이 가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비체인이 관련 사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중국의 블록체인 분야에서 가장 현실적인 기업이 비체인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비체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추적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올리브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리브는 어디에서 재배가 되었고 어떻게 가공되었는지,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는지 조작 없이 확인할 수가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과정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예로 중국의 백신 관련 정보가 비체인 기술을 통해 추적되고 있으며 유통 및 공급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류, 식료품,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기 전 정확한 정보의 확인으로 반품 및 재구매로 발생되는 추가 탄소 배출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대한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 탄소 배출량에 제한을 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실제로 비체인이 최근 8월에 계획하여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 의료, 정보기관에도 적용되면서 그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이 기업에도 적용이 된다면 기업 자체의 비효율적인 요소를 찾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체인의 이러한 시도는 정부와의 연결이 없이 절대 할 수 없는 적용 분야이기에 코인 가격이 떨어진들 생존 가능성은 높은 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하기에 조만간 있을 메인넷 2.0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비체인 관련 업데이트 내용은 이전 영상에 다뤘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트론입니다. 트론은 최근 저스틴 선이 웨이보 계정 제지 이후 조금 주춤하더니 어제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쇼핑몰 쇼핑 IO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결제 옵션에 트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쇼핑 IO는 쉽게 생각하면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 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주 한 곳에만 위치해 있고 온라인 판매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설립한 지도 1년밖에 안 된 신생 기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최근 트론을 포함해 암호화폐 업체들과 많은 파트너십을 맺은 건 아마존과 페이팔을 이용해 피아트 통화와 암호화폐를 연결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들의 상품을 아마존이나 이베이에 올리고 결제 시 다양한 암호화폐 중 트론도 받겠다라고 해석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트론 재단에서 8월 24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트론을 보유한 사용자는 5,600만에 달하며 거래 건수도 23억 4천만 건을 넘어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전일보다 떨어졌지만 24일보다 약 1,000만 명의 사용자가 늘었지만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현재의 비트코인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 그에 대한 영향이 반영된 것 같아 보이며 현재 트론의 목적은 트론의 생태계를 위해 웹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파트너십 확장에 가장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스틴 선의 웨이브 계정의 제재 내용은 그럴만도 한 게 130만이라는 팔로워를 가진 그가 소셜을 통해 암호화폐에 가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아 투기 조장의 근원이 되지 않을까 내린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트론은 현재로서 단기적으로 볼 코인은 아니며 재단 측에서도 이더리움과 비슷한 많은 팔로워와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기에 이제는 우습게 볼 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편 네오는 조만간 있을 메인넷 업데이트를 앞두고 서비스 확대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 앱을 이용해 많은 사용자가 개발에 참여하도록 여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8월 18일 네오는 레거시에서 3.0으로 이전 작업을 사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리 네트워크와 연결된 네오는 해당 해킹 공격으로 인한 것이며 이전 발생했던 폴리 네트워크 해킹 공격이 네오에게는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NFT 사업이 주목을 받다 보니 NFT 관련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언급했는데요. 아마도 디파이 생태계 내에서 NFT를 접목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오가 메인넷을 통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은 업그레이드이며 네오의 기존 레거시 시스템에서 새로운 네오 3으로 바뀌게 됩니다. 투표라는 걸 통해 위원회라는 걸 구성해 그 위원회에서 선출된 일부의 노드가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이며 이런 이유에서 네오 레거시와 네오 3이 호환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레거시에 있는 코인을 네오 3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 새로운 네오 3로 이전함에 따라 9월 1일부터 마이그레이션자에게는 보상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마이그레이션은 네오 사이트에서 네오 지갑을 개설해 이전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약간의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또한 네오를 다루는 거래소에서 올해 3분기에서 4분기에 자체적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에 그냥 두셔도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사전 진행되는 마이그레이션은 인센티브 보상에 제외되며 9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 3주 후 보상이 제공되는 것으로 네오 측에서 전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인센티브 적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충족된 수량만큼 보상이 제공되기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2주 차에 199개의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1개의 보상이 제공되기에 주차별로 충족된 수량만큼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바이낸스 관련 기사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금융감독청에서 바이낸스가 규제 안으로 적용은 힘들 것 같다고 영국에서의 활동을 중단할 것을 코인데스크가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 세탁, 테라 자금 조달의 규정에 부합한 결과를 가져왔으며 기본적인 사항에 대응이 되지 않고 있으며 250만 명의 영국의 젊은이들이 바이낸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주의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일전 바이낸스에 대해 알아봤지만 수선 관련한 사항들이 소비자에게 너무 불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바이낸스 경우 선물 거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규제가 확실히 정립되어 사용자에게 안전한 시스템 제공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어제 가상자산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던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가
암호화폐 ETF 승인 여부를 국회 논의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코인리스가 아이뉴스 23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제도권 내에 수용하는 방침으로 보이며 조만간 가상자산 시장이 탄력을 받을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